김효원 대변인과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아이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일단 제명을 결정을 했죠. 제명 결정했어요. 자, 참 우리 김금혁 보좌관님이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되셨네요. 언제부터 언제 임명되셨나요? 이번 주 월요일에 임명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일단은 한 전 대표의 그 제명 처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은 당무감사위에서 자료를 이제 송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당의 공식 기구 두 군데를 통해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소명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이 개인정보 제공 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서류에 추정됨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전하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1,600건 그리고 동일 IP 두 개에서 나온 거는 1,400건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뒷자리도 같고 그리고 지역구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게 가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속 시원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지금 우리가 윤리위를 다시 또 돌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나오셔서 소명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지난번 당무감사위에서 이호선 위원장이 예 아니오로만이라도 좀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변이 전혀 안 왔기 때문에 추정됨이라는 것만으로 윤리위의 그 조사 결과가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본인의 가족들의 이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직접 썼느냐, 썼는 걸 알았느냐 등등. 저게 지금 저기 띄어져 있는 게 네. 지금 그건가요?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무감사위원회가 네. 소명을 하라고 네. 지금 질문을 보냈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직접 소명을 해야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순한 질문들이 있는데 저게 예 아니요 대답도 지금 안 온 상태여서 당무감사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당에서 받은 공식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해서 추정을 하는 것으로밖에는 당무감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대답을 아마 오셔서 좀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예전에 저 총선 백서 때도 그랬고 한 번도 나와서 소명을 한 적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쪽을 지지를 하시던 간에 이거는 직접 밝히는 것이 이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금혁 대변인, 이거 뭐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 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 이거 대변인 입장이라서 물어보는 게 좀 그런데 일단은 뭐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대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답할래요? 아니면 우리 몰랐던 걸로 할까요? 1년 뒤에 알았던 걸로 할까요? 우리가 참 그렇네. 자, 일단은 그러면 제명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봤습니까? 어떻게 제명 처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제명 처분이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은 모두 지켜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김효원 대변인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감사위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고 그리고 감사위 공식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도 알렸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윤리위로 넘어갔을 때도 사실상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감사위 조사라든가 혹은 윤리위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외에서 이런 어떤 마타도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장외 정치 선전을 벌리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부분, 소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많이 누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는 아니었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소명할 부분이 소명을 하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여기까지 끌고 온 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지금 오늘 최고위에서 이제 다시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본인께서 억울한 면이 있다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뭐 윤리위 앞에서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전직 당 대표로서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런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상 해명할 게 없고 혹은 해명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과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과하는 거에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봉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허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장은 해명을 하거나 입장을 내라고 한 게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어제 윤리위에서도 그렇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로 일단은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하루의 시간도 안 주고 해명을 하라고 했다. 윤리위원회가.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 역시 29일 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서 30일 그 다음 날 오전 10시를 기한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이거는 결정을 내놓고 어떠한 결정을 내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은 형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했던 것이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무감사위에서 좀 협조 요청을 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고 윤리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장동혁 당 대표가 알겠다. 그러면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럼 이번에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럼 오셔서 하셔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당의 공식 기구를 못 믿겠다. 어차피 답은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냥 경찰 조사하자고 하시는데 경찰 조사는 지난 1년하고도 더 전이죠. 2024년 그러니까 12월이었나요? 그때도 당시에 당에서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잘 돌아가던 당원 게시판이 갑자기 어떤 분의 이 어떤 제보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1,600건 이상의 비방글을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새벽 1시경에 갑자기 이 당원 게시판이 셧다운이 됩니다. 즉 업무 방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당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경찰에다가 이거 조사해달라고 넘겼어요. 그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의 그 지도부에서 당 윤리위 그 변호사를 보내서 어떤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조사하지 말아달라.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게 어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무마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비방글이 단 12건밖에 안 되고 네, 이거는 뭐 큰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통은 이제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 게시판 내부에 진짜 로그 기록이나 이런 서버 기록을 제출을 한 것이 아니라 채널A에 나왔던 단독 보도 하나를 그냥 찍 긁어가지고 이거 첨부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68년생 한동훈의 존재 그 당시 당 지도부 모릅니다. 이 내용 아무도 지금 안에 몰라요.
네, 68년생 한동훈, 팔동훈이라고 나왔던 것도 채널A 단독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 법률위에서 소견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다 첨부를 해놨으니까 이게 내용 자료가 좀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지금 일이 많이 일파만파 커졌으면 이게 1년 넘게 계속해서 단계라는 단어가 정말 뭐 생일 축하해 이런 뭐 사랑의 단어보다 더 많이 지금 우리 핸드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 사이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이번에 재심을 할 거니까 나오셔서 그때 왜 무마 지시를 내렸느냐. 그리고 홈페이지 셧다운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당직자 그 누구도 그 업체에 IT 업체에 전화해서 게시판 내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이 직권을 가진 누군가가 그 회사에 바로 전화해서 당원 게시판 지금 빨리 내리세요 한 다음에 뭐 그 68년생인지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뭐 58년생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12년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한동훈이라는 이 동명이인이 쓴 글 그리고 진은정이라는 이름이 쓴 글을 600개 가까이를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 짓이었는지까지도 지금 다 밝혀야 되니까 제발 나오셔서 저희도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밝혀지신다면 오해해서 너무나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진심의 사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탁 터지고 나자마자 그날 김종혁 당시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김종혁 최고위원이 요 앞에서 당 관계자랑 통화를 하고 들어오셔서 방송을 했었는데 저와 그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홍보위원장 장모 홍보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장모 홍보위원장과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뭐 잠시 그 뭐 서버가 열렸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서버가 열려서 그것들을 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그렇게 서버가 열려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서버를 닫았다 새벽에 그리고 셧다운을 했다 그렇게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저는 뭐 제가 IT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 네, 그렇다면 그 게시판을 닫았다가 또 누가 잠깐 열어라고 했는지 지시를 내렸는지까지도 뭐 다 밝혀질 수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김금호 대변인님. 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고 또 하나는 윤리위가 결정문을 내면서 말이에요. 제명에 대한 결정문을 내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정문을 수정을 했다. 요 내용을 문제 삼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윤리위가 결정문을 수정하는 게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문이 나오는 그 시점도 사실은 거의 6시간 가까이 장장 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결정문을 만들 때에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다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인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친한계 정치인들 쪽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이미 써온 결정문을 당일날 그냥 읽어버린 거 배포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윤리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6시간 넘게 회의를 했고 결국은 그 회의의 결과가 8장의 A4 용지 8장에 달하는 결정문으로 나온 것이지 그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문을 써서 윤리위원들에게 배포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지금 후문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다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책임지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가 정치인의 도의도 아닐 뿐더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혹은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그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다. 지금 열흘이라는 시간을 저는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뭐 그 오늘도 또 어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를 찾아간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징계가 너무 과하다. 뭐 저는 그런 주장에도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징계가 과하기 때문에 뭐 소명 기회 줘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지도부가 무려 열흘이라는 시간, 정말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우리가 보통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10일간에 그 제소할 수 있는 여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건데, 저는 이 시간을 또다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 의미 없는, 혹은 뭐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라는 식의 마타도 말고 정말 이번에야말로 진정성 있게 소명을 하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기회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다라고 소명을 하면 그간에 쌓였던 오해라든가 많은 불신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당이 하나로 뭉치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길, 모두가 좋은 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성실히 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의 그 과거의 그 단계 사건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늘 주장하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첫 걸음은 솔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리위원회 결정 그 보도자료가 있죠. 그 보도자료 중에 핵심은 어떤 건지 그 핵심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징계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보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68 한동훈은 없다.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68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얘기 있잖아요. 68년생 한동훈이 있고 73년생 한동훈이 으로 글 쓴 것은 없다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 글을 쓴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사설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결정된 것은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내용의 이 정도도 강도 자체도 좀 많이 사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비방은 뭐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설 같은 것들을 공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설을 공유했다라는 것도 일종의 패턴이 보여진다라고 지금 윤리위원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 사실 궁금해하셨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 이 당시에 언론이 어떠했나라는 언론 지형을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크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윤리위 지적을 한 것은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뭐 그냥 뭐 비판글이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의 게시물이 우리가 뭐 네이버에 좋아요 많이 눌린 그런 기사글처럼 순식간에 댓글이 뭐 100개씩 200개씩 올라오지 않습니다. 당원들만 들어가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익명성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1분과 2분 간격으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15개에서 20개 정도를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안에 이 한쪽 페이지가 다 그런 글로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PC 화면에서 그것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로 다시 내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이것을 자료 화면 삼아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렇게 당원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것은 쉬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각종 의제들, 예를 들면은 김경수 사면 복권 문제, 정점식 의장 이 정책위의장의 사퇴 문제,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윤 전 대통령과의 이 만남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굵직한 사안들에서 그 당시에만 이 게시물이 한 그 전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추정되는 동명이인의 게시물로 당시에 게시물을 한 계정당 올릴 수 있는 개수가 한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는 30개에서 50개씩 동명이인이 한꺼번에 글을 쫙 올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9월 이후로 한 아이디당 3개밖에 못 올리게 이게 딱 캡이 씌입니다. 그때는 가족들 5명의 아이디로 골고루 이게 지금 일정 분량씩이 다, 그러니까 3, 5, 15니까 한 15개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9월 이후부터 쭉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가 지금 윤리위에 이 결과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조직적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화면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당원의 이 당심이 이렇다라고 해서 발언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언론의 재생산으로 기사로 내고 이게 계속해서 루프를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윤리위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이것이야말로 여론 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쉬이 넘길 수가 없다라고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폐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우리 당이 피해자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일단은 제명 수위가 좀 과하다라는 그 의견들도 많고, 자, 특히 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표명했고, 특히 오 시장은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자멸의 길이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 장도영 대표를 향해서는 좀 멈춰야 한다.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공멸의 길이다. 그래서 지도부에 좀 결단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 전 대표에게도 해명을 또 요구했고, 어떤 얘기냐면 가족 5명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는데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을 한다면 바로 이게 혼란이 정리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나 로그 및 모든 기록이 당 서버 업체 관리 업체에 보존돼 있다고 하니까 한 전 대표 스스로가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 이게 있잖아요. IP 주소와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또 업체에서는 또 여론조작 IP와 그거 대조하고 그 일치 여부만 간단하게 확인하면 이게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이 문제는 금방 드러난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게 오해인지 금방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병학 대변인 요 사안에 대해서 요 안 대표 안 의원의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당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얹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의 지적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해결에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오세훈 시장님 참 존경하고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선배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존경의 마음은 변함이 없겠지만 지금 하는 말씀들은 사실은 본질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당 감사위나 혹은 윤리위에서 내려진 결정에 하자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관하고 여기에 무죄라면은 큰 논리가 맞을 겁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왜 징계를 하냐라는 논리,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당 자멸의 길이라는 논리는 아마 저는 합리성에 맞다라고 보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혹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여론 조작 행위를 했고 그 여론 조작 행위로 인해서 당이 피해를 입었고 정말 많은 당원들이 오염된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당이 적어도 원칙과 공정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 기준은, 우리 당이 내세우는 기준, 우리가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내세우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지적대로 명확합니다. 왜 2개의 IP에서 가정 명의의 5개의 그 아이디가 동시에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매우 특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고 당 게시 사태가 터지자마자 뭐 진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디들이 왜 갑자기 그 400여 개 달하는 글들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면 경찰 조사를 의뢰하던가, 나는 문제가 없다, 혹은 이 모든 것은 다 억측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경찰 조사를 의뢰를 해서 모든 게 다 밝혀지면 이 논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밝혀야 되는 쪽에서는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활용을 하면서 당을 더더욱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저는 이게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어차피 공은 한동훈 전 대표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하라고 했던, 안철수 의원이 제안했던 그 방법대로 하면은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IP 관련해서 이 좀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동일 IP 두 개를 가지고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5개의 이 아이디로 썼던 글이 이 해당 IP의 87.5% 정도거든요. 작성 글이. 그러면 이 IP에서 다른 명의의 글도 한 2.5%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범죄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돼서 이 IP의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 뭐 징계를 뭐 결정할 건 아니니까 여러 지금 중진들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징계의 수위라든가 징계의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서로 막는 방향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